핫쌤입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찍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NCS 문제 풀고 와서는 많이 찍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나 핫쌤은 통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찍더라도 확률을 높이자 이겁니다. 정답일 확률을 높이자. 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정답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쭉 설명할게요. 자, 그저께 논란이 됐던 그 문제를 올려준 학생 그 페이지, 인터넷 페이지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핫쌤은 통계에서도 특히 추정을 아주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추정 문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피라미드 추정 관련된 문제 풀이 내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40kg들이 쌀 한 가마에 들어있는 쌀톨 수는 몇 개일까? 전국의 택시 수는 몇 개일까? 서울에 존재하는 이발소 수는 몇 개일까? 이와 같은 추정 문제 다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궁금하면은 내 블로그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핫쌤 추정 전문가입니다. 자, 내가 나의 책 그리고 강의에서는 자료해석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는 그 진술을 보기든 선택지든 진술 방식을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룹핑이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 관련 스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룹핑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관련 있는 집단 속에 배열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스킬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진술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보기든 선택지든 이와 같은 것이 주어졌다면 그 개수가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억년 뒷거리열 기억과 니은은 해석형입니다. 숫자를 셈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과 리얼은 계산형입니다. 횟수 세서 비교하랍니다. 횟수 비교하랍니다. 특히 리얼은 데이터의 성격과 관계없이 2.5배 이상이다. 여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동원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과 리얼을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묻습니다. 해석형과 계산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판단하기 쉬울까요? 해석형이 더 판단하기 쉽죠. 그래서 그걸 먼저 보자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을 먼저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하는 이와 같은 스킬이 있습니다. 이론상 스킬입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을 역시 찾아보면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이 그 용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의 힘 이 책에서 저자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갖다 형태소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빅데이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 예를 들 수 있는데 대통령이나 어떤 유명 인사가 국회나 세계 무대에 나가서 무엇인가 연설을 하면은 언론사들은 그 연설문을 입수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각가지 용어 또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걸 찾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가장 많이 쓰인 것, 그것이 키워드다 이겁니다. 빅데이터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지금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이와 같은 추출법을 텍스트 마이닝이라 그럽니다. 데이터 마이닝 그것과 비슷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보기가 주어졌을 때 기호가 쓰여있다 그러면 선택지에 쓰인 보기의 기호 횟수를 세는 겁니다. 횟수. 기억이 몇 번일까? 리얼이 몇 번일까? 디귿이 몇 번일까? 리얼이 몇 번일까? 그러면
이 횟수가 가장 많이 나온 놈이 키워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핫쌤은 기억과 니은을 답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선택지에 기억과 니은이 가장 많이 쓰였을 겁니다. 이게 추정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의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핫쌤은 내가 무엇인가 내 임의로 무엇인가 스킬을 만들어서 그 문제풀이, NCS 문제풀이에 연결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과학적 이론을 연결한 겁니다.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문제 행식 문제입니다. 방금 얘기한 요 몇 가지 그 스킬을 이 문제풀이에 동원해 보는 겁니다. 자, 수업 때 또는 책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데이터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이 합계를 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그래서 통계표 작성 목적에 따라서 보십시오. 황희찬과 이승우를 하는 이 두 축구 선수, 차세대 유망주죠. 이 둘을 비교할 때 합산 내서 비교하지 말고 차이값 가지고 보자 이겁니다. 자, 같죠? 같습니다. 같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1. 자, 여기 같고 여기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또 역시 마이너스 1 표시하고 여기는 다르죠. 플러스 1이죠. 여기는 역시 다르면서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합은 같다입니다. 계산하지 않고도. 이걸 먼저 익히는 게 좋습니다. 합산하려고 하지 말고 비교하자 이겁니다. 자, 이걸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그 이유는 이 문제에 이것을 그대로 들이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기를 보세요. 기억년 디크 리얼이 있는데 기억은 자, 비율보다 높다, 낮다 판단하랍니다. 니은 합계자 수는 동일하다. 자, 숫자를 세랍니다. 디귿 역시 비율 판단하라는 거고 리얼은 그 비율을 갖다 50%까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해석형이고 니은과 리얼이 계산형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보면 전부 다 해석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25 빼기 7은 얼마니 이 정도는 계산형이라고 하지 말자 이럽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계산이라고 하지 말자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해석형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선택에 쓰인 기호를 보는 겁니다. 기억이 몇 번이나? 한 번, 두 번, 두 번이네요. 니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디귿이 자, 한 번, 두 번입니다. 리얼이 하나, 둘, 셋.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인 놈 니은과 리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이 가장 짧은 놈 먼저 찾으세요. 가장 쉽습니다. 문과의 복시 합격자. 자, 문과 찾습니다. 복시 합격자와 전시 합격자. 자, 전시입니다. 수는 동일하다. 이건 누가 계산하지 못하겠습니까? 25 빼기 7은 이 각각 같은데. 맞죠? 그러면 자, 리얼을 보는 겁니다. 잡가의 초시 합격자 수 대비 잡가입니다. 초시 합격자 초시 이 전체죠. 대비 복시 합격자 수 복시입니다. 합격자 수 비율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것을 합계 내려고 하는데 합계 내지 말고 비교하면 됩니다. 50%다 얘기는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숫자와 이 숫자 비교해서 2분의 1 되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네요. 여기는 정확하게 2분의 1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과 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리얼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소거를 해 가면 되는 거죠.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 리얼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번과 3번 가운데 답은 하나겠네요. 자, 기억과
디귿 가운데 진술이 짧은 것은 기억이죠. 기억을 보면 되는 겁니다. 무과의 초시 합격자 수 대비, 무과입니다. 무과의 초시 합격자 수 대비 190분의 28이네요. 그리고 문과의 초시 합격자 수 240분의 얼마죠? 33. 그래서 이 비율 크기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라. 이거 간단하죠. 분자는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모는 크게 차이가 나죠. 이럴 경우에는 분모 값이 적은 게 비율은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접근하면 계산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는 계산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은 안 할 수 없지만 그 수준은 25 빼기 7은 이겁니다. 방금 했지 않습니까? 이 값과 이 값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거 합산하지 않고 비교해도 됩니다. 이 정도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미분 적분 공부하듯이 그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달린 댓글입니다. 봤더니 어떤 학생이 나한테서 배워서 잘한다. 보기 중에 기억, 니은, 글이 가장 짧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다. 나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짧은 것을 먼저 봐라 그랬습니다. 그게 판단이 쉽다. 그런데 3,000% 빠져버렸네요. 짧은 것을 먼저 보라고 그럽니다. 왜? 쉽잖아요. 판단이 쉽잖아요. 해석도 쉽고 판단도 쉽습니다. 그걸 먼저 봐라. 그리고 선택지에 쓰인 기호 횟수를 세라. 그러면 이렇게 횟수를 세면 무엇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먼저 소구할지 그 판단 기준이 선다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연결한 스킬이 아니라 과학적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텍스트 마이닝, 그룹핑 이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연결해서 NCS 문제 답을 찾는 스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또 야매다, 뭐 후루꾸다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찍더라도 맞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욕 받습니다.